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일면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새벽 사이 속보가 좀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기준금리 4.25에서 4.5로 동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미 간 이 금리 차가 1.75%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더불어서 연준에서 뭘 발표했느냐?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같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2.5에서 2.7로 오를 것 같다.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 성장률은 내려가고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 대체 왜 나온 거냐?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미 연준의 평가입니다. 지금 이런 이 연준의 이 평가 결국 우리한테도 그대로 영향이 좀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겠죠. 저희가 새벽 사이 들어온 속보 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일면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전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이 허가제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원래 요거를 해제를 했었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요거 해제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정확히는 35일 만에 다시 전 지역 오히려 확대해서 재지정했다라는 겁니다. 왜? 해제하고 보니까 이 지역 집값이 올라도 너무 껑충 뛰더라라는 거죠. 오를 걸 예상 못했느냐라는 비판과 함께 그럼 부동산 정책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뒤집는 게 맞는 거냐라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확대 재지정하면서 풍선 효과가 주변에 발생을 할 경우에 이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토지 거래 허가제를 이 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같이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2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김 여사, 윤 체포되자 총 안 쏘고 뭐 했나? 경호처 질책.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저에서 체포된 직후에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경호처를 찾아서 총 안 쏘고 뭐 한 겁니까? 라고 질책을 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사실 체포 당시 경호처가 총기를 사용하려 했느냐 논란이 당시에 분분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쓰려고 한 게 아니다. 원래 경호처는 경호할 때 총기를 소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정말 쓰려고 했었던 거야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김신 가족부장 휴대폰에 통화 내역이 녹음이 돼 있었다. 요걸 좀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네,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하라 발언 파문이 일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40여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 조심하세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요 의미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윤 탄핵 심판 선고 또 한 주 넘어갈 듯 요번 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헌재 공보관이 오늘은 윤 대통령 선고일 공지를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까지도 실질적으로 선고일 공지가 없었다. 그럼 원래 선고일을 선고하기 전에 2, 3일 전에는 공지를 하는데 어제도 안 했다고? 그럼 이번 주가 아닌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냐라는 거죠. 딱히 다음 주란 보장도 없는데 대체 헌재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건지 어제와는 또 좀 더 다른 얘기들을 오늘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모든 의대 미복귀자 제적 칼 빼나.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하고 이 편입생으로 인원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모든 의대의 대학 총장들이
한 목소리로 휴학기 21일까지 다 반려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말만이 아니다. 진짜 돌아오지 않으면 재적 처리하고 편입학으로 채우겠다라는 건데 이건 정말 칼을 뺄 것 같은데라는 지금 뉘앙스인 거죠. 21일까지 반려한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 상관이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푸틴, 우크라전 1118일 만에 부분 휴전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1118일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크라전에 대해서 여기 볼까요? 30일간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해선 공격을 중단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이 합의에 대해서 외신에선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합의 같은데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 푸틴 시간 벌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거의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휴전 협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후속 협상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뭔가 이렇게 쭈그리고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이게 뭐디지 싶을 수 있는데 요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적힌 글씨 보이시나요? 네, 2025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입니다. 네, 지금 이 양재동 AT센터에서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채용 박람회에서 직접 쭈그리고 앉아서 지원서를 쓰고 있는 앳된 청춘의 모습인 거죠. 네, 바닥에서 직장 구하는 청춘. 네, 요즘 취직하기 정말 힘든 시기죠. 참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드는데 꼭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아니다. 네, 기사 보겠습니다. 윤 탄핵 선고 지연 이달 말 결정 무게. 이달 말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어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헌재 공보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어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어제 중에는 선고 날짜를 기자단에 공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선고 나기 못해도 이틀 전에는 미리 공지를 줘야 되는데 수요일 날도 공지 안 하면 목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주말은 원래 선고를 안 하는데 그럼 이번 주가 아니라는 얘기냐라는 거거든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럼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네. 그 이후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미 2주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법률가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실을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를 주겠다. 사실을 줘야 되는데 그 국회 민주당 소추단은 사실은 주지 않고 주장과 뒤에 언론 보도 60개만 붙여가지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 이후에 또 공수처 그리고 검찰에서 7만 쪽 되는 증거를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거기 구속 절차가 잘못됐고 나아가 어떻게 보면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수사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법률가적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증거를 사실로 확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좀 가장 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다음 주 내지는 그 이후로 늦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주는 당연히 아닌 거고 다음 주는커녕 그 다음으로 더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일부 보도에서 보면 헌법재판관 평의가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관의 평의가 오후 5시쯤 좀 일찍 끝났다. 이 얘기인즉슨 어제 오후 5시 일찍 끝난 게 결국 평의를 최종 마무리하는 작업을 한 거 아니야? 이러면 오늘 내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뭐 이틀 전 또는 3일 전에 공지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언제 하겠다라고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사실 다 전례일 뿐인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꼭 따라야 된다라는 법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뭐 오늘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내일 선고를 하는 것 이거 가능성 아직은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의 어떤 또 업무 협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물론 헌법재판소가 왜 지금 선고가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좀 답답해하시고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도 나름대로의 뭐 고민도 있고 수기 과정이 있겠지만 이제는 빠르게 좀 선고를 해서 국민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그리고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늘 얘기해서 내일 할 거예요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또 내부 정보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평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아마도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뭔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뒤로도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볼까요? 계속 밀리는 윤 탄핵 선고 26일 이재명 2심 이후로? 라는 게 국민일보의 제목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윤상현 의원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긴 한데 기준점이 또 생겼어요. 기준점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뒤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요걸 헌재에서 같이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린다고 보는 걸까요? 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 네. 다음 주 수요일 3월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선법 2심 판결 선고가 되는 것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28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르면은 3월 28일, 네. 늦으면은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는 4월 16일 그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거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민주당을 비롯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들도 강하지만 거꾸로 중도 보수에서 이재명 대표를 우리나라의 조기 대선을 겪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반대 정서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먼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부가 굉장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는 이후로 이게 헌법재판을 결정하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이 자리에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리고 금요일 정도에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이 될 가능성 저는 높게 예측을 해봅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헌재가 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자와 연결지어서 탄핵 선고 일자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뭐 일각의 예측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선고 일자를 정하자.
사실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전혀 고려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만약에 뭐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28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선고와 불과 이틀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는 것, 뭐 이것은 바뀌지 않을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헌재 선고가 빠르면 내일부터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뭐 이때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뭐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자가 사실 뭐 며칠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여론의 큰 변곡점이 되거나 뭐 본질적으로 어떤 흐름을 바꿀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선고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재판 결과의 내용이 유죄냐 무죄냐 이게 중요할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것도 탄핵이 인용되느냐 그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뭐 국민의힘 뭐 중진들이나 또 일각에서 자꾸만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자꾸만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 저는 이건 정치적인 프레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걸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조금은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헌법재판소가 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까지 염두에 두겠느냐, 정무적인 판단, 헌재는 지금 그런 거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꾸 기준점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랑 같이 엮는 것 자체가 뭔가 정치적 프레임이 있는 거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얘기 나오죠. 뭐 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왜? 선고가 안 나니까 대체 언제 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왜 늦어지는 거냐라는 겁니다. 다음 께 써볼까요? 1번, 재판관 이견 때문에. 2번, 한덕수 총리 건이랑 같이 선고하려고. 3번, 새 변수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건이 생겼기 때문에 요걸 고려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이 지금 시나리오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망들,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각각이 또 많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죠. 요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평의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탄핵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 내가 보건대는 탄핵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합의 안 될 거예요.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석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헌재 구조가 4대 4입니다. 좌파 4명이야. 이유 불문하고 탄핵이고, 우파 4명 중에서 2명이 넘어가야지 탄핵이 됩니다. 구속 취소라는 돌발 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 생각한 것 같은데 100% 이용된다고 봅니다. 100% 된다. 예, 8대 0입니다, 무조건. 아, 8대 0이다. 지금 2017년으로 돌아가 봐도 네. 그때도 탄핵한 며칠 앞두고는 뭐 기각될 거다, 무슨 각하될 거다 이런 얘기 루머 퍼뜨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중하냐 아니냐 봤을 때는 훨씬 중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3명의 목소리를 들었죠.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 지금 평의에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견이 상당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시장도 역시 검사 출신이죠. 또 홍준표 시장은 이거 인용 안 돼라고 딱 잘라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검사 출신, 뭐 판사 출신은 아니긴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그대로 몸으로 겪은 인물이기도 하죠.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조건 8대 0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이 사안이 더 중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8대 0이에요. 라고 얘기를
각각 저마다 다른 얘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네. 네. 이준석 의원은 사실은 뭐 법률가는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정치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의견, 이미 당내에서 본인이 대권 후보로 지금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칫국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돌아가면은 저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깊은 통찰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결정이 된다고 했으면 벌써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의 이견, 저는 탄핵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보다도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이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세 번째 변수로 구속 취소 저 자체도 네. 사실관계 확정과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깜빵에 있다, 밖에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증거로 쓸 수 없는 휴지 조각 같은 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결국 좌파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가 미뤄 짐작되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쓰레기건 뭐건 그걸 뭐가 중요하냐, 이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서 증거로 해서 탄핵하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적법 절차란 게 그렇냐, 대통령 그리고 1,500만 명이 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을 탄핵하는데 어떻게 형사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을 여기 갖다 붙여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이 사실관계 확정이 늦고 결국 그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각하나 기각이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늦어질 가능성 오히려 없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네. 늦어도 4월 초면은 결정 나올 가능성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거 사실상 결론이 났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결론,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 쪽일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죠.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옆에 약국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는 네. 맞는데 변호사별로도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네. 사실 뭐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각각 뭐 왜 늦어지는지, 그리고 언제 선고가 날지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정보에 근거했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입장, 상황,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주관적인 기대까지 섞여서 나오는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지금 진영마다 또는 처한 위치에 따라 정말 예상 결과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이 부분도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속 취소 결정도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네. 적어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을 함께 선고할 것이냐 아니면 그 후에 선고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분명히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결정문이 만약에 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평의하고 평결하고 결정문을 만드는 작업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다음 주 내로는, 그리고 빠르면 내일 정도에도 나올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이 양쪽 얘기가 다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재판관 뜻 모았나? 전원일치 설득 중, 결정문 손질 중이란 관측도, 얘기즉슨 뜻 모은 거 맞아? 아직도 이견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전원일치, 그러니까 이 결과는 나왔는데 전원일치하려고 8대 0으로 하려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야. 결론은 다 났어. 다만 결정문을 손질을 좀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라는 얘기들이 지금 두 분이 한 얘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다음 기사 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격동의 봄일 것 같다라는 거죠. 윤 선고 후가 더 주례밭이다.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어느 쪽에서든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 격동의 봄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총 안 쏘고 뭐 했나?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김 여사 윤 체포되자 총 안 쏘고 뭐 했나 경호처를
질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김 여사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들이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점을 언급을 하면서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라고 경호관들을 강하게 질책을 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굉장히 이 가족 경호부 데스크로 직접 와서 심경을 토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심경을 토로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의 이 얘기를 듣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빨리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김 여사 분노에 놀란 다른 경호관이 김신 부장한테 전화로 이 얘기를 직보를 했는데 이 전화 통화 녹음 내용이 그대로 이 압수한 이 경찰 국수본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최진영 변호사님, 총 쐈어야지라는 얘기로 지금 들립니다. 그럼 총을 쏘면 유혈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체포는 막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걸까요? 사실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네. 누가 이걸 누설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에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수색이 있고 가족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수사 공개에 관한 공정한 공개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수사 비공개 규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부분을 해서 수사 자체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브리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청구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쪽이 먼저 분노하고 나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수사 기밀이 누설된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건 검찰이 저는 먼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사안이 지금 사실관계가 확정됐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김신 가족부장으로부터에게 누가 그 전달을 했고 그 네. 전달된 것에 대한 또 그 녹음이 된 거기 때문에 이른바 전문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실관계인지 여부도 아직까지 확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언론 플레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건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팩트가 이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이 언론 보도 자체를 가지고 사실관계로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고 수사 내용이 이렇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일단 흘러나온 게 첫 번째 문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 자체도 전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팩트인지 아닌지를 그다음 또 부차적으로 확인을 해볼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무근인데 대응은 안 하겠다. 이거는 왜 대응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상 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또 양해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왜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해명해 주면 될 텐데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관련된 논란을 더 확산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냥 뭐 어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떠돕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 신청이 됐는데 구속영장 신청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이고 물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 증거일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결국 김신 가족부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당시에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황은 정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뭐 수사기관에서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정말 이걸 진정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는 뭐 전문직 법칙에 따라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총기 사용 검토 또는 총기 사용 지시에 관련해서 무언가 상부에 내려온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거 정황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뭐 법관들이 보면서 판단할 만한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 내용이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왔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구속영장에 일단 들어있는 내용인 거죠.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욱 경호본부장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에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영장실질심사죠. 내일 오전에 이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어쨌거나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왔냐 이런 말씀을 지금 최 변호사님은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요 내용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왜 총을 안 쓴 거야라고 질책을 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추후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아래로 지시했는데 아래에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시 불이행을 했다라는 게 검경 조사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있을 구속 이 영장실질 심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기각이죠. 무조건 기각이다. 좀 전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체포 구속이 임박하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체포 구속이 다 끝나고 나니까 네. 부인으로서 정말 억하심정해서 왜 안 썼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변인 것이지 이미 다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저렇게 했다는 게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김성훈 처장에 대해서는 벌써 그 경찰이 4번째 그리고 이광호 본부장에 대해서는 3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있습니다. 이상 경찰이 그 경호처장의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스토커입니까? 벌써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가지고 두 분이 지근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경호하고 있고 더불어서 체포 구속 과정 속에서 부적법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장 취소된 과정에서 사실상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는 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적법 절차에 대해서 탄거를 해야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지 위법한 체포 절차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더불어서 이분들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합니다. 네. 영장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역시 또 견해가 다른데요.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총 안 쏘고 뭐 했냐, 사실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적법하게 발부됐던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던 수사기관에게 저항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불법이고 그리고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 게다가 그 상황에서 총기 사용과 관련된 검토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당연히 더 엄중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그동안 검찰이 3차례나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책임 추궁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이 두 분 역시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가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의견 좀 나뉘었어요. 다만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 여사가 왜 총 안 쐈어요? 총 쏘라고 했는데 왜 안 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였던 지시를 받은 상황이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그럼 또 화살이 김 여사한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오늘 실제로 김 여사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김 여사 특검 관련한 김 여사의 상설 특검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상설 특검은 과반이면 통과가 되는 거죠. 거부권 행사도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시선이 자꾸 김 여사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네, 몸조심입니다. 몸조심. 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최대행의 몸 조심하라. 이재명 대표가 최대행,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몸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의 건강을 왜 걱정해 준 거냐 들어보고 올까요?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 지금 직접 들어봤는데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건강 챙기세요의 뉘앙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잡고 싶은데 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관련 기사를 봤을 때 혹시나 실수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방송 영상을 보고 저거는 진짜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건데 저는 좀 무섭습니다, 사실. 본인이 봤을 때 직무유기라고 해서 딱 특정을 지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동의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임명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혐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곧 국가고 짐입니까? 본인이 법입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인신 구속에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나온 영장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민주적 절차죠. 그럼 민주적 절차 없이 본인이 그냥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을 해서 좌표를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표를 찍어서 이거를 잡아라 이거는 야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시정 잣배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많은 걸 가진 분입니다. 여서야대 국면에서 절대적인 어떤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강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건 야만이고 폭력이고 많은 단어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 해도 너무한다라는 취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 실제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 나가는 막말 협박을 가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네, 여기 좀 볼까요?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경고, 불법 테러 선동 망언이다라고 문매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지지자들한테 지금 테러하라고 선동하는 겁니까? 라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예요.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문해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화가 많이 났죠. 많이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문에 일상을 빼앗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정해가지고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결정도 받아들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인 게 벌써 3주 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달라고 얘기하는 본인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위헌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임명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임명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직무유기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행범으로 될 수 있다.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이 어떻게 선동이고 선전이 그 협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한마디 몸조심하다 이 한마디에 이렇게 벌떼처럼 달겨들 게 아니라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 헌법에 대해서 위헌하고 있는 위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권성동 대행, 원내대표께서 이 불복을 계속해서 종용하지 않습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협박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 법을 지키라.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을 지키라.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어떻게 몸 조심해라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협박으로 듣는 것이냐. 아니다. 문해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빨리 하는 게 헌재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야. 따르지 말라고 종용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당에서 벌떼같이 지금 뭐 달려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입장들이 SNS를 통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장동혁 의원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정신줄을 놓았다. 명백한 테러 위협.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 정치적 입장은 좀 다르지만 또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몸조심하게 바란다는 말 이거 깡패들이 쓰는 말 아닙니까? 라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 개딸들한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겁니까? 개딸들한테 지금 지시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했었는데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제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서 경호 수준 강화할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이 얘기는 대통령실 실제로 이 대표의 이 발언을 기화로 해서 최 대행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처에서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하고 있지 장소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해서 좌표를 찍어서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은 암살의 어떤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방탄 이런 거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지난해 그런 어떻게 보면 테러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본인은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은 다른 사람한테도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자인지 후자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경솔한 얘기를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무섭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을 불러다가 총 맞을 각오로 해가지고 뭐 체포해라 그렇게 다그쳤어요. 저는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다고 보는데 그때 어떤 공수처의 어떤 수사 관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불법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까지 한 게 내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또 다른 대행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체포하라는 건 이것도 내란입니다. 내란 선동죄에 저는 현행범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뭘 대행하고 있냐. 대통령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 당할 수 있어요. 마치 이 체포하시라라는 얘기를 지지자들한테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는 이건 역시 내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나는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방탄복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방탄복 입은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하라,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 광화문으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데 여기 하얀색 목티인데 요 안에 이 코트 안에 요 까만색 뭐가 있죠. 여기. 요게 뭐냐. 요게 방탄조끼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방탄조끼를 입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광화문으로 왔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10년 넘은 한미 동맹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찰과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방탄복을 입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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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명 대표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 현장에서 최고위를 열었다라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말씀이 이재명 대표도 테러 위협을 받아서 신변 보호 요청하고 본인도 방탄복을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협박성으로 드릴 법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지금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진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범이니까 누구라도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진짜 체포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에 준하는 이 수준의 경호를 받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누가 가서 대통령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빠르게 이 본인 스스로 직무를 직무 유기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네. 스스로 걷어들일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이 모든 행위는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현행범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시면 되고 지금 국민들 참아도 너무 참았고 기다려도 너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진위를 곡해하지 마라. 오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김진욱 대변인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요. 몸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없이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의 대상이 저는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하는 말씀이지 그것이 소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최상목 권한 대행 가서 잡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해석하는 국민의힘이 오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명백하게 오해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도가 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재명 대표 요 얘기는 오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사실 수위 높게 얘기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뭐라고 글을 올렸냐?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종이관 1000개, 영현백 3000개 군이 수상하게 이걸 왜 주문했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 같이 이 링크를 걸어놓고 킬링필드가 열릴 뻔했다. 킬링필드 대학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학살이 있을 수도 있을 뻔했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김기영 대변인님. 이건 만약에 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 대학살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지금 올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엄이 끝났을 때 네.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곧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 그리고 내란 플러스 외환까지 묶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외환까지 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군의 활동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환이냐 대북 어떻게 보면 방송도 할 수 있고 네. 우물풍선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외환이라고 외환죄로 어떻게 보면 끌어다 쓰려고 했죠. 근데 이른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연형백 3000개는 시체를 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백인데 네. 이 부분은 2022년도에 합참 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통상적인 어떤 군의 활동상 필요했던 네.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과연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을 생각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모르지 않았을 텐데 굳이 왜 가짜 뉴스를 붙인 거냐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군에서 알립니다라고 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전시에 대비해서 영연백을 비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연백, 시신을 임시로 좀 담아두는 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연백을 비축하고 관리를 한다. 합참 지침에 따라서 2024년부터 8년까지 연도별 영연백 비축 소요를 반영을 해서 한 거고 지금 기사에 나오는 영연백 3,000개 이거 22년도에 계획된 수량이다. 이건 이 비상계엄이랑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뭐 가짜 뉴스도 아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김진욱 대변인님 일단 킬링필드라는 말 단어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킬링필드 11번이라는 말이 사실 앞에서 몸 조심하세요랑 같이 좀 묻게 되면 왜 이렇게 세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있던 날 밤에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이 두려움에 떨었던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난 이후에 더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이 비상계엄 내란 스트레스성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뭐 오비 일학일까요?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군에서 영연백을 3,000개, 평상시에 1,000개 정도 가지고 있던 것을 3,000개로 늘린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혹시라도 노상원 씨 좀 전에 그림 나왔지 않습니까? 노상원 씨가 얘기했던 그 수거 대상 5,000명에서 1만 명의 수거 대상 그 수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앞으로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노상원 씨의 수첩이 진실이다. 그런 계획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 영연백 모자랐겠죠. 3,000개 가지고 됐겠습니까? 5,000개에서 1만 명이 수거 대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섭다, 공포스럽다, 정말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누군지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계획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수사가 더 필요한데 지금 수사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게 정말 좀 그럴 만한 정황으로 보이니까 그런 보도가 나왔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글을 올렸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던 이 안철수 발언의 인간이길 포기. 네. 안철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그 글이 있을까요? 네, 이 안철수 의원, 네. 공개 토론에 꽁무니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무슨 얘기냐? K-엔비디아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이런 거 우리도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걷지 말고 이걸로 해서 좀 국민들한테 좀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토론합시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응대 안 하냐? 이거 공개 토론에 꽁무니 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 맞고 피 흘며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이랑 대비가 되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던 이재명 대표 모습이랑 그때 모습이랑 좀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SNS에 많은 글들을 또 올렸어요. 전용기 의원, 네. 안철수 의원, 인간이길 포기했습니까? 뭐 정치인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과하십시오. 안규백 의원, 정치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의 품격을 어떻게 망치는지 좀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올렸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안철수 의원의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폭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가벼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보는 건 그만큼 많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해도 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 어떻게 보면
뻔뻔함과 무서움이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경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몸 조심하라 이게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 혐의로 탄핵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국민의힘을 정당을 해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도 못하게 해서 이번에 조기 대선 국면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아예 후보도 내놓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상대와 우리 당이 아니라 상대 당을 아예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위성 정당과 함께 사실상의 어떤 1급 체제를 넘어서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이 어떤 공격적인 말 중에서 좀 가볍다라는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이 공격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많은 거를 가진 사람이고 이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비판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방송하는 중에 안철수 의원이 오늘 조금 전에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민주당 의원들 나를 고발했는데 염치부터 챙겨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나한테 인간성을 논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제안했던 토론회 그거 응해야 한다. 본인이 뱉은 말 지키지 않고 대한민국 어떻게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또 지금 반박에 비판을 더해서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참 망언에 망언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목을 긁었다고 하는 남성이 지금 살인 미수죄로 해가지고 징역 15년형을 지금 그 검찰로부터 확정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목 긁은 사람 징역 15년형에 처합니까? 이렇게 죽다 살아난 사람에게 그 뭐 목을 긁혀가지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테러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테러를 가했던 이런 상황들이라면 그 정치 테러를 비판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테러를 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모욕을 가한다? 망언 중에 망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안철수 의원께서 뭐 대권에 지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토론은 혼자 하자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토론을 할 때가 되면 또 되겠죠.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 오시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통과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토론하고 싶으면 당내 경선 통과하고 와라.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지금 뭐 망언 아니냐, 무슨 망언에 망언을 더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세고 자극적인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 자극이 될 수 있는 얘기는 좀 자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두 번째입니다. 뭐가 두 번째냐 보겠습니다. 윤 지지자 분신 사망 두 번째입니다. 네, 지난 7일이었었죠.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분신을 시도했었던 한 70대 남성이 결국 어제 숨졌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지난 1월에 있었죠. 지난 1월 과천 공수처 인근에서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신을 시도했었던 분 닷새 뒤에 결국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벌써 2명째 윤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의 분신 사망이 두 번째다라는 거. 근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만 숨졌느냐라는 거죠. 광주에서는 또 이번엔 탄핵 파면을 지지하는 인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위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 광주에 가서 당시 또 빈소를 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김기영 대변인님 벌써 최소
최소 3명이 탄핵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돌아가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정치라는 것들이 국회 내에서 국회 담장 밖을 넘어서 굳이 국민들이 걱정을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 돼야 되는데 사실 탄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본다면 선거를 통해서 2027년 대선을 통해서 이른바 리더십이 바뀌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탄핵이란 과정을 통해서 정치 세력의 어떤 재편을 하고자 하는 8년 전에 어떤 기억이 있고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가 굉장히 사나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서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모두 다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대해서 여야 다 공히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도리어 저희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도리어 그 광장의 그 높은 사람들의 열망과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정치의 온도를 낮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정치가 좀 많이 사나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사납다는 표현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혹은 더한 표현을 사실 써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윤 지지자 방탄복 방독면 중무장, 경찰은 기동대 60% 배치. 네. 지금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핵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 그날 방탄복에 방독면으로 중무장해야 돼요라는 얘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좀 볼까요? 네. 선거 당일에 필요한 필수품 요거예요. 준비하세요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 보호할 헬멧, 그리고 신체 보호할 전술 조끼와 방탄 패드, 부상 방지할 무릎 보호대 등등 캡사이신 사용 대비 방독면. 네. 왜? 저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니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방어 수단들로 지금 보인다. 헬멧에, 방탄 패드에, 뭐 방독면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이게 공격보다는 방어를 하자라는 내용들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건 김진욱 대변인님 결국 공격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글들이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들은 누굽니까? 이 국민들 안에서 나라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가 이젠 물리적 내전 상태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참으로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빨리 정리하려면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좀 언제까지 이 국민들을 양극단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렇게 계속 대립하는 이런 관계들을 이어가야 되는지 정말 저는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들을 빠르게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것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역할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국민들이 거리에서 이 많은 에너지가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적으로 이게 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순화시켜주고 무디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생 경제 완전히 나라고 무너져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1%대로 주저앉아 있고 또 그 두텁고 굳건하다고 하던 한미 동맹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나라가 두 쪽 났다. 근데 이 두 쪽 난 나라 빨리 수습을 하는 길은 빠른 선고뿐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도는 얘기 선고가 나면 이렇게 합시다라는 글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네, 애국시민 탄핵 선고일 참고 자료라고 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지금 여기를 보면 일단 집에서 TV로 시청을 하다가 인용이 되면 국회로 출발하세요. 2안, 두 번째 안, 헌재에서 집으로
가서 재정비를 하고 다음 날 국회를 무한 포위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각 또는 각하일 때. 두 번째, 인용이 됐을 때. 세 번째, 그 외에 다음 날 어떻게 할지. 여기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라는 거죠.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인용이 되면 왜 국회로 가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회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기 인용시에 보면 네. 무한 포위라는 얘기가 있고 사만 보면 평화적 포위가 있고 네. 또 중국 대사관 평화적 포위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포위라는 그 말이 네. 가지는 어떤 느낌이 있죠. 뭔가 이렇게 에워싸고 뭔가 압박을 한다는 느낌이 있지만 결국 네. 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더 도리어 이제 방점을 두는 게 평화적이란 말입니다. 저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리적 충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 그런 어떤 폭력을 유발하고자 하는 어떤 시나리오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뭐 조직적으로 누군가 지침을 내려서 저런 시나리오보다는 여러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어떤 뭐 조직이란 표현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저런 걸 하고 이렇게 하자.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한두 명이 조직적으로 뭔가 안을 만들어서 전파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조금 저는 맞지 않는다 보고 무엇보다도 광화문 집회든 그다음에 네. 여의도 집회든 나가면 그 모임의 주체가 주된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하겠다는 취지에서 모였지 그 사람들의 어떤 지침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여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란이안, 사만, 사안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일단 포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신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께서. 평화적 포위고 평화적 포위다. 그리고 인용시 건물 진입은 절대 느낌표 2개 필요 없다. 평화적으로 우리 뜻이 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중요한 건 평화적이 만약에 실제로 뭐 이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면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만 한 가지 저희가 좀 전해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중에 동아일보 24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이 지금 해병대에 입소를 했다, 훈련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삼성 쪽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아마도 동명이인에 따른 어떤 해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비록 저희가 인용해서 해당 이 기사를 보고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긴 합니다만 저희도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좀 차곡차곡 좀 체크를 해가면서 이 팩트체크에 좀 더 신경 쓰는 아침의 매일경제가 되겠다라는 사과와 정정 말씀 좀 같이 좀 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